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일 동안 아기를 키우는데 을 지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가 저희 아기 이름이 하루인데 하루를 키우면서 총 100일 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저희 부부가 올해 공동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계부를 굉장히 꼼꼼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아기 키우면서 돈을 얼마나 쓰지? 라는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이게 혹시나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기를 낳기 전에 아기 키우는데 기저귀 값은 얼마나 들지? 분유 값은 얼마나 들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사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용을 했었구나 라고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일 동안 아기를 키우는데 422,782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원 단위까지 최대한 잘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이 좀 많다 혹은 적다라고 사람마다 이제 느끼시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전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기 키우는 비용이 사실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집집마다 기저귀를 어떤 걸 쓰는지, 또 분유는 어떤 걸 쓰는지, 또 물건을 전부 새로 샀는지 혹은 많이 물려받거나 당근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차이가 너무 큰데 또 예를 들면 분유 제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브레자 이모님 이런 걸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유 포트로 분유를 타서 먹이실 건지, 이런 의사결정들이 사실 정말 수백 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하루가 첫째 아기예요. 첫째 아기여서 저희도 정말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집에 아기 용품이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주변에 먼저 아기를 낳은 선배 엄마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그 아기 용품을 많이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이 돌 전에 아기 용품들은 사용기간이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기 용품을 정말 많이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첫 아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선물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이 용품을 다 새로 사기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만 지출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부부가 동의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현금성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출산 선물 아니면 뭐 아기의 100일 선물로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현금을 선물로 주시기도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아기 통장에다 다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상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출한 금액은 총 422,782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육아용품을 물려받거나 혹은 당근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선물로 받은 게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다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또 이 선물 받은 용품들을 현금으로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총 얼마일까도 뒤쪽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용품, 그 다음에 이제 수유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00일 때 이제 100일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이제 배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 이런 것들이고, 또 위생, 기타, 수면, 장난감, 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건 용품이었어요.
용품 관련된 것들이 거의 43%에 육박하고 그 다음이 이제 수유, 그 다음 백일, 배변, 위생, 기타, 수면, 장난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좀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출을 했구나라고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부 항목으로 가볼 건데, 먼저 수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기들이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싸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는 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싸는 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는 게 이제 수유인데, 분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하고 당근이 없으면 아기를 키울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아기를 키우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유는 저희는 사냥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분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특수 분유도 시도를 해봤는데 아기가 거부를 해서 지금 이제 사냥 분유를 먹이고 있고, 저희 아이는 좀 수유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잘 먹는 아이 기준으로 사냥 분유였을 때 월 평균 한 16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통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지금 1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48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 또 이제 젖병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젖병도 이제 초반에 집에 오자마자 쓰는 젖병, 가장 작은 사이즈를 엔젤 젖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조리원에서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이즈 업한 것만 저희 구매를 했고 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젖꼭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S를 쓰다가 그 다음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업을 해줘야 돼서 그 비용이 또 한 4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집에 왔을 때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한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단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에 왔을 때 이제 조리원엔 유축기가 있었는데 집엔 없다 보니까 유축기를 대여를 했고, 그 한 달 정도의 비용이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젖병을 세척하는 그런 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탕 냄비라든지 소독 집게라든지 세제라든지 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저희가 한 77,000원 정도의 비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수유 쿠션도 필요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당근으로 나눔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당근으로 나눔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젖병 소독기, 아이들 이제 세척 용품으로 이제 열탕을 하긴 하는데 젖병 소독기에서 또 이제 소독도 하고 건조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선물로 너무 감사하게도 친구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브레자의 스팀 소독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 분유 포트. 이제 저희는 브레자 그 이렇게 분유를 제조해주는 분유 제조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분유 포트로 저희는 이제 손으로 이제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그 분유 포트 같은 경우에도 친구에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뱀브와 분유 포트를 물려받아서 사용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수유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모유 수유를 했다 보니까 뭐 유두 보호기라든지 뭐 니플밤, 수유 패드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수유 용품을 다 합쳐서 한 6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유 관련된 용품들은 지출을 했고요. 이렇게 수유 비용을 총 합쳐서 78만 2,970원, 19.46%, 이렇게 한 20% 정도 되는 비율을 저희는 수유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변 관련된 걸 말씀드릴 텐데, 배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저귀가 전부예요. 기저귀가 전부인데 신생아 때는 거의 기저귀를 12장에서 한 15장까지도 갈아주거든요. 정말 자주 갈아줘야 돼서 저희는 쿠팡으로도 기저귀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당근으로도 구매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당근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이유는 기저귀를 보통 많이 쟁여두시거든요. 그래서 뭐 2단계를 뭐 10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쑥쑥 자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단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저렴하게 처분하고 그 다음 3단계를 구매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당근에서도 싸게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기저귀는 저희가 27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그다음 기저귀 가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74,900원이었는데 기저귀 가리대를 당근을 할지 새로 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당근에서 한 35,000원 정도에 판매되더라고요. 상태 좋은 게. 근데 당근에서 그 정도에 팔리면 새 거를 사서 당근을 보내자, 나중에 다 사용을 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 거를 구매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저귀 가리대에 사실 아이들의 뭐 오줌이나 똥이나 이런 게 많이 묻거든요, 위생적으로. 그래서 뭐 많이 세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새 거 구매한 게 후회되지 않고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변 관련된 것들은 지금 34만 9,140원, 한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값이 저희가 배변 쪽에 나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위생 관련된 걸 말씀드릴 텐데, 위생은 이제 뭐 아기 욕조라든지 아니면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욕조, 신생아 욕조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시는 흰색 그게 있어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그게 두 개에 15,920원이었고, 저희가 또 당근에서 그 많이 쓰시는 또 국민 욕조가 있는데 그거를 또 업어왔거든요. 그것도 두 개에 10,000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깎기 세트. 아이들이 손톱이 정말 빨리 자라요. 그래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은 손톱을 잘라줘야 돼서 저 이렇게 세트로 된 거 구매했는데 그게 14,890원이었고, 그다음에 아기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실. 뭐 아기 그 장난감을 닦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배변하고 나서 1차로 한번 초벌로 닦아준다거나 물티슈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아기 물티슈도 한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좀 쟁여놨었고, 그다음에 아기들 이제 피부 또 보습해주기 위해서 바디로션도 구매를 했는데 그거에 한 33,000원 정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물 흡입기. 콧물 흡입기도 사실 되게 필수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꽃뻥을 쓰다가 추천받은 제품이 있어서 콧물 흡입기를 구매를 했고, 이게 비용이 세죠. 22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위생용품, 뭐 면봉이라든지 엉덩이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33만 9천원 정도를 들었고 한 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수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가 이제 잠을 자려면 침대가 있어야겠죠. 침대를 구매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기 침대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걸 구매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보니 침대를 당근을 해왔는데 무료로 나눔을 해주셨어요. 근데 상태가 엄청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깨끗한데 좀 이렇게 파인 곳도 많았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가지고 저희는 무료로 당근해온 침대를 원목 침대여서 이거를 페인트 칠을 다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자체는 당근을 해와서 비용이 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기 베개, 이제 두상 관리 해주면서 아기 베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비킷 제품을 선물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침대를 이제 리폼하면서 침대 페인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벌하는 그 페인트랑 그다음에 컬러가 들어간 게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다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 용품까지 해서 총 34,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부품은 저희가 이거 당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했더니 부품을 이제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주문을 했더니 한 5,000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침대 패드랑 방수 패드. 이제 침대가 그냥 정말 침대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서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이제 까는 패드랑 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소변이 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니면 뭐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패드를 항상 깔아서 사용을 해가지고 그 방수 패드랑 침대 패드랑 다 해서 한 7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잠 재우는 게 가장 부모님들의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용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실 텐데 머미쿨쿨이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아기들에게 조금 무게감을 줘서 모로 반사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걸 막아주는 제품이 있고, 또 이제 옆잠 베개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아이를 딱 껴가지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제품이 있는데, 저희는 주변에서 아이마다 너무 다르다.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덮어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이에 껴주는 걸 좋아하고 그게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당근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머미쿨쿨이랑 옆잠베개랑 다 당근으로 거의 새 상품급 상품을 구매를 했고 15,000원, 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미쿨쿨을 좀 더 잘 사용을 했고 옆잠베개는 굉장히 짧게 썼어요. 그래서 아이마다 좀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면 관련 용품 같은 경우에는 14만 6,9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침대를 새로 사지 않아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용품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용품은 아기 옷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기를 벗겨둘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입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베네저고리, 그 다음에는 바디수트를 많이 입히시죠. 근데 저희는 첫 아기다 보니까 선물도 정말 많이 받았고 저희가 일부 이제 구매도 직접 했고
또 당근으로 구매한 것들도 꽤 있었어요. 물려받은 옷도 있고 되게 많이 섞여서 입혔고, 당근에도 보면은 특히 돌전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입히고 그냥 새 옷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첫 아기는 선물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근으로도 일부 구매를 해서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총 20만 원 정도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용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데, 유모차랑 바구니 카시트를 친구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경우는 리안 솔로, 그 다음에 바구니 카시트는 순성의 듀클, 이거 두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세트로, 친구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완전 새 상품 상태였고, 그래서 이걸 다 물려받다 보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유모차랑 바구니 카시트에서 비용을 완전 세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띠. 아기띠 같은 경우는 지금 포근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요것도 저희 이제 오빠 부부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습기. 저희 아기는 특히나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가습기가 정말 필수템이었고, 기화식으로 된 가습기를 저희는 구매를 했어요. 이 가습기가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러그. 원형 러그는 이제 밑에서 저희가 아기 매트도 이제 나중에 설치를 했는데, 아기 매트를 쓰기 전에 원형 러그로 한 거의 100일까지 버텼었어요. 동그랗게 생긴 러그인데, 아기가 아주 어릴 때는 막 뒤집거나 막 굴러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형 러그랑 그 다음에 역류방지 쿠션이랑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형 러그를 42,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효자템, 저희가 아기 키우면서 지금까지도 효자템인 게 이 베이비병 바운서입니다. 새로 구매하면 사실 굉장히 비싼 바운서인데, 이거를 친구가 아기 낳기 전부터 너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새 제품을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근에 너무 상태 좋은 제품이 진짜 저렴하게 올라와서 당근으로 구매를 했었고 5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류방지 쿠션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당근으로 거의 새 상품급인 거를 구매를 했는데 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 카메라 다들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 홈 카메라가 2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템이죠. 쪽쪽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쪽쪽이도 이제 할인을 많이 할 때 구매를 해서 64,91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발기도 특히나 이알이 시작되면 정말 필수템 중에 하나인데, 치발기는 저희는 선물을 여러 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 매트는 23만 원.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했고, 아기가 이제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딱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시트는 저희는 그 물려받았던 위에 이 순성 듀클 바구니 카시트를 100일까지 사용을 했는데, 한 100일쯤 되니까 저희 아기가 좀 큰 편이거든요. 100일쯤 되니까 아기가 거기 너무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가서 여러 브랜드의 카시트를 앉혀봤는데, 가장 편안해 했던 카시트로 구매를 했고 7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품이 이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던 항목이고, 총 174만 5,510원 정도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항목은 이제 이번에는 장난감하고 책 카테고리인데요. 장난감하고 책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소소하게 구매를 많이 했는데, 좀 저도 되게 책 욕심이 있는 편이에요. 책 되게 좋아하고 책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기 책도 많이 구매를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당근으로도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책을 당근으로 한 25,000원 정도 들었는데, 어떤 책을 구매했냐면 이제 자연 관찰책이라고 해서 이제 큼지막하게 뭐 병아리 하나만 딱 있고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돌전 아기들이 보기 좋은 책들이 있어서 그런 종류로 좀 구매를 했었고 25,000원 정도 들었고, 튤립 사운드북도 진짜 필수죠. 이렇게 책하고 그 튤립 사운드북이라고 해서 튤립 모양의 아기들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랑이 세트랑 애착 인형도 다 선물 받아서 썼고, 초점책도 이제 초점책 같은 경우는 정말 조리원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초점책은
제가 이제 아까 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포인트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그 포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헝겊책도 저희 하루는 지금도 헝겊책을 너무 좋아해요. 헝겊책 진짜 좋아하고 그 졸리베이비에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헝겊책. 그래서 소리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나고 이제 막 꼬리도 달려 있어서 그걸 물고 빨고 막 잡고 노는데 그 헝겊책도 선물을 받아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꼬맘도 되게 육아 국민템이죠. 이렇게 막 소리 나면서 꼬꼬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 불러주는 그 이렇게 꼬꼬 모양의 닭 모양의 그 장난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는 선물 받아서 사용을 했고 이제 아기가 터미타임 할 때 너무 잘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아기 체육관은 이제 아기가 누워 있을 때 발로 이렇게 막 빵빵빵빵 차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피아노 소리가 나서 되게 청각을 자극하는 데도 좋은 아이템인데 이거는 저희가 당근으로 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볼 수 있는 이 타이니 모빌도 국민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저희가 5,000원에 당근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난감 책 중에 마지막인데 에듀테이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아기가 막 이렇게 조작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난감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야 아기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손가락 막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유모차 준 친구가 이제 물려줘가지고 저희 선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을 저희가 한 35,000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네요. 굉장히 적게. 대부분 이제 선물 받거나 당근을 잘 해가지고 비용이 좀 적게 들었고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지출하게 될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0일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100일도 포함했는데 저희는 100일을 딱 100일 되는 날 했어요. 그래서 100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주말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딱 100일이 되는 그 당일에 했기 때문에 이 100일상을 했던 그 비용도 함께 넣었는데요. 저희는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100일상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 보니까 되게 예쁜 100일상이 많았는데 꾹 참고 이 무료 100일상을 저희는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료 대여를 하려면 장난감 도서관에 회원이 돼야 되는데 그 회원비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에 가입을 했고 가입을 하시면 이 100일상 말고도 다양한 장난감들을 무료로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10,000원 너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아직까지 장난감 대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아기가 좀 더 크면 이 장난감 도서관도 너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떡도 이제 저희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기 100일 상에 올릴 뭐 시루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올리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100일 떡을 87,000원 정도 들여서 주문을 했었고 또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드릴 조그마한 담례떡도 주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포함된 비용이 87,000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주변에 이런 아기들도 더 예뻐 보이고 이렇게 아기들이 너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100일까지 잘 자라준 것도 너무 고맙고 건강한 것도 너무 고맙고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아기 100일상 차리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돈으로 좀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조금 작은 금액이지만 주변 저희 집 근처에 아기들이 이제 보육해주시는 보육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매월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더라고요. 10만원이라고 이제 양평에 위치한 보육원인데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쭉 있어서 저희는 이불이랑 신발이랑 뭐 물티슈랑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바디워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품 기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고요. 30만 원 정도. 그리고 100일 풍선. 저희가 아기 사진을 찍은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100일 사진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풍선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기를 처음 키워봐서 사실 100일 풍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 회사 지인분께서 이 100일 풍선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풍선을 선물해 주셔서 저희는 비용이 들진 않았지만 선물을 받아서 아기 100일 사진을 찍어줬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 있어요. 기타 비용은 어느 항목에도 넣기 조금 애매한 것들을 뺐는데 저희 아기가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50일 때는 100일이냐 소리 듣고 100일 때는 5개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앞서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기 머리를 잘라줘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뒤에 막 이렇게 발진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목 뒤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발병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결혼하고 몰랐는데 아기 키우면서 갑자기 이발병 출신이다라는 걸 고백을 해가지고 바리깡이랑 미용 가위를 구매를 해서 이제 아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머리를 잘라주고 있고 이 비용이 한 91,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기타 처음에 이제 뻥코라든지 뭐 젖병 정리하는 함 같은 거 아니면 뭐 식염수 같은 거 정말 자질구레한 조금 비용 들어간 것들이 기타로 이제 저희가 묶었는데 그게 비용이 134,87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총 400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 지출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비용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선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 받은 것들도 실제로 구매를 하면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탭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물 받은 젖병 소독기, 분유 포트 이런 것들도 선물 받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했다면 젖병 소독기는 149,000원, 분유 포트는 94,000원에 구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은 것도 다 현금화하면 한 지금 선물 받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비용으로 봤을 때.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아기 옷은 저희가 선물 받은 것들을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기 옷은 사실 정말 선물을 많이 받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아기 옷이 얼마인지 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기 옷을 제외한 선물 받은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상세하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두 번째 시트 선물 비용 넣기라는 탭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받은 비용을 저희가 다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562만 8,282원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아기 하루를 100일 동안 키우면서 들었던 비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아기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기를 키우냐, 또 어떤 물건을 사느냐, 또 뭐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시기 때문에 뭐 아기가 둘째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더 적게 들겠죠? 그 뭐 아니면 주변에서 선물을 많이 해주시면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첫째에 주변에서 선물을 많이 안 받았다, 다 새 거를 샀다 이러면 또 비용이 좀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집은 이렇게 키웠구나 라는 하나의 사례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비용을 썼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또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